오를 걸 미리 선반영해서 예. 이미 다 올라버린 거 아니냐? 좋았다 나빴다의 그런 사이클이라면 부담스럽죠. 이해에 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죠.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요즘에 이 반도체 주가 정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별명도 있잖아요. 7만 전자, 8만 전자 이렇게 심지어 이게 10만 전자까지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아니 진짜 냉철하게 한번 이 반도체 주가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노근창 현대차 센터장 모셔서 현대차증권 네. 반도체 업황 전망까지 좀 들어볼까 하거든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좀 약간 놀림의 뜻으로 5만 전자 뭐 계속 5만 원대를 못 벗어나네 이러다가 6만 원대는 금방 휙 넘어가더니 네. 이제 7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이게 네. 왜 일어난 일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년에 이제 소비재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그리고 올해부터 좋았던 서버 노트북이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더 좋아진다고 보면서 이제 소비재와 관련된 회사를 찾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고른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주가가 삼성전자는 한 25% 이상 올랐고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한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로나가 만든 그 언택트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21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서버 수요가 회복된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 그게 결국은 이제 2차 빅사이클을 또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도 오르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수요 진짜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희망적인 전망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예. 그때는 오히려 아니 왜 이렇게 5만 전자야 이렇게 하다가 예, 지금 예. 뒤늦게 뒷심을 좀 발휘한 느낌이라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부터 투자를 많이 했고요. 이제 서버 수요 자체가 한 3년 정도 좀 이제 교체 주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요를 준비했던 시점에 이제 그 언택트에 대한 열풍이 강해지면서 특히 이제는 대부분 다 원격 교육, 그다음에 재택근무, 그리고 무인 배달 이런 서비스들이 많아지면서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인텔의 이제 신규 CPU가 상당히 D램을 많이 탑재하는 신제품이 1년 반 정도 늦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 2분기에 나오면 네. 이게 지금까지 멈춰 있었던 그런 대기 수요랑 그다음에 신제품 효과까지 겹치면서 클라우드 쪽에서 상당히 뜨거울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주가가 좀 더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18년에 기록했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59조 SK 하이닉스 영업이익 20조를 내년에 달성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그때보다 훨씬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이런 서버에 대한 클라우드 사이클 이외에 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죠. 네. 그 플러스 알파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와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TSMC와 소니를 이어팔 정도로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이제 개선이 있었고, 네. 즉 초격차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근접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가 상당히 약했는데요. 네. 인텔의 특히 SSD 사업, 또 대표적으로 컨트롤 IC라는 그런 비메모리 쪽을 인수함으로써 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회사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도 최근의 주가 상승에는 같이 영향을 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심을 발휘한 데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뒤에 나타나면서 그랬군요. 그런데 이 공영방송 기자로서 좀 본능적으로 예. 이렇게 주가가 계속 갑자기 오르니까 예. 이거 괜찮아? 지금 들어가면 이거 꼭지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좀 있는데 예. 이 시점에서 현대차증권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하셨더라고요. 네, 진짜 더 갈 수 사실 있다고 보시는 저희가 보통 목표가 6개월 뒤를 보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시점이 이제 2021년 2분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는 프라이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주가 재평가와 실적이 좋아지는 이 두 가지가 겹쳤을 때 주가가 오르는데 지금은 이 파운드리든 이미지 센서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기대감도 많이 작용을 한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 걱정했던 게 중국이 반도체 굴기한다 그러면서 막 따라온다 그러는데 예. 우리가 중국한테 언젠가는 좀 따라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었잖아요. 먼저 메모리 반도체 굴기를 중국이 시작을 세게 했죠. 네. 근데 어쨌든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때문에 메모리 굴기를 했던 회사들이 이제 2개 정도가 일단은 침몰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국의 비메모리 굴기까지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좀 강화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팹리스 비즈니스를 많이 했던 중국의 하이실리콘 여기에다가 저기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많이 했던 SMIC 이런 회사들까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면서 그 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최근에는 중국 국영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칭하유니그룹이 있습니다. 칭하유니그룹이 이제 중국의 랜드 프레시를 만드는 YMTC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유니SOC 이런 회사들의 모회사인데 거기가 최근에 이제 회사채 상환을 못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신용 등급도 이제 AA에서 트리플 B로 강등될 정도로 대표 반도체 굴기를 만든 회사의 재무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까지도 상당 부분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훼손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팹리스 같은 경우가 공장이 없는 경우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주문 생산을 한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양쪽 다 지금 굉장히 업황이 어려졌다는 건 중국에선 지금 이쪽도 저쪽도 조금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일단 이번 사이클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상당히 꺾였고 훼손됐고 복원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반도체 산업이 정말 다 좋은데 나쁜 점이 이 사이클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클이 생기는 이유를 봤더니 이렇게 막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공급도 또 따라서 뒤늦게 늘어나면서 한 뭐 길게 가면 한 18개월 뭐 또는 12개월 이 뒤에는 공급이 막 늘어나면서 나중에 이 슈퍼 사이클이 거꾸로 이렇게 꺾이는 증상이 좀 보였는데 지금 언제까지 이 사이클이 갈 거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서버 사이클이 2년 좋고 15개월 나쁘고 6개월 좋고 8개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제 메모리를 주로 썼던 과거의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PC 위주였을 때는 예측이 쉬웠죠. 그렇지만 이제 스마트폰에 거기다가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투자가 결정되는 서버 이런 쪽은 사실은 상당히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1년 올 초부터 바꿔야 될 서버가 이 코로나랑 그다음에 인텔의 CPU 문제 때문에 바꾸지 못했거든요. 수요가 한꺼번에 지금 많이 몰려 있고 대기 수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 2분기에 좀 제대로 투자가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사이클은 최근에 경험했던 짧은 사이클보다는 좀 길 것 같고요.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이번 사이클은 더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량한 기업인데 이 삼성전자가 저평가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로 아주 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면 이 주가보다 훨씬 높은 선에서 됐을 텐데 사이클 산업이라 좀 저평가를 받았다 이런 평가도 있고 또 반대로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제서야 좀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7만 전자가 되면서 앞으로 좀 더 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서 지금 시점은 어떤 시점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삼성이 아직은 이제 변동성이 큰 메모리 반도체가 뭐 2018년 역사적일 때는 뭐 거의 75%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왔으니까 지속 가능한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출렁출렁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언급드렸던 뭐 파운드리나 이미지 센서와 같은 이런 쪽에서 지금은 넘버 2인데 이제 앞으로 더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그런 가시성이 상당히 높아진 환경이고요. 그래서 2021년 전체 반도체 매출액의 한 20%가 파운드리가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의미는 가격을 정해놓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낮은 비즈니스고 그게 이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시점에 삼성전자의 실적의 변동성이 줄어들 거고 그 말은 이제 주가 재평가에 한마디로 촉매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직은 전체 매출액이 20%고 이익으로 보면 메모리보다는 이익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주가 재평가가 되기보다는 주가 재평가의 시작은 되는 거죠. 다만 그게 지나칠 정도로 빨리 주가 재평가가 되면 뭐 좀 버블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단계적인 재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재평가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 게 파운드리 산업에서는 진짜 절대 강자 TSMC 타이완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삼성이 너무 잘하니까 이게 오히려 약점이던데 파운드리로 뭔가 좀 사업을 맡기려고 그래도 삼성이 다 모든 걸 잘하니까 혹시 내 거 이거 베껴서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실력 있는 기업한테 잘못 맡겼다가 TSMC처럼 파운드리만 잘하는 기업은 그래도 내가 좀 뭔가 따라올 때 나를 추격하진 않을 텐데 삼성전자한테 맡겼다가 막 나를 추격하는 수단 쓰면 어떡해?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좀 마음 놓고 못 맡기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과연 이런 약점들을 좀 뛰어넘고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을 확률이 있을지
예.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상당히 좋은 지적이시고 TSMC가 이제 자주 주장하는 캐치프레이즈인데 주장을 하나요? TSMC도? 우리는 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오,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되게 거네요. 정확한 지적이시고 네. 뭐 퀄컴이든 인텔이든 향후에 또 삼성이 또 CPU든 또 AP든 이런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좀 불안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지금의 상황은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즉 첨단 공정을 할 수 노광 장비든 뭐 여러 가지로 조건이 되는 회사가 TSMC하고 삼성밖에 없습니다. 근데 TSMC가 7나노 이하가 너무 바쁩니다. 왜냐하면 저전력이 지금 뭐 향후는 더 그렇겠죠. 친환경 저전력 고성능인데 네. 그게 이제 되려면 그 대표적인 반도체 공정부터 그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TSMC하고 삼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령 삼성이랑 그런 경쟁하는 그런 팹리스 비즈니스가 있지만 지금은 그 칩 메이커들이 TSMC가 너무 바빠서 삼성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그것만큼의 시장 점유율 상승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삼성전자가 뭐 당연히 고객의 정보를 뭐 그렇게 뭐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좀 더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전문 용어로 차이니스 월을 더 쌓아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편하게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의 목일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시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 야, 이 시장이 이제 앞으로 클 거야. 이 시장을 좀 봐야겠어라는 시장은 지금 여러 시장 중에서 어떤 쪽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운드리든 아니면 메모리 중에서 DDR이든 아니면 낸드든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어떤 네, 시장을 봐야 사실은 되나요? 뭐 파운드리는 이제 서비스죠. 네. 제품은 아니고 서비스인데 서비스 시장이 제일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시장이 올해 20% 이상 성장하고 TSMC도 올해 매출액이 25%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적 디지털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많은 3남 한상에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그게 보면 다 대부분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고 그거를 또 파운드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운드리 시장이 당분간은 제일 크게 성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이 많이 갔으니까 자동차용 반도체, 여기 그리고 메디칼 반도체, 그리고 우리 카메라 쪽 광학 반도체 이런 쪽이 많이 고속 성장을 할 것 같고요. 네. 메모리 중에서는 올해 내년만 놓고 보면 D램 성장성이 이제 낸드보다 높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낸드의 성장성이 D램보다는 높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순서대로라면 파운드리, 그다음에 낸드, 그다음에 메모리 중에서 D램 시장이 예. 가장 좀 예. 그래도 그 중에서는 예. 좀 약한 시장 예, 이렇게 근데, 보신 거군요.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2021년은 D램 가격이 오를 거기 때문에 2021 내년은 D램 시장의 성장 속도가 낸드보다는 내년은 커질 것 같고요. 그렇지만 2022년 이후로 보면 낸드의 성장 속도가 이제 비트의 성장성 면에서는 훨씬 D램보다는 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주가라는 게 워낙 뭐 몇 달 뒤, 몇 년 뒤를 막 미리 선반영하다 보니까 예. 내년에 올 그렇게 말씀하신 D램 가격이 오를 걸 미리 선반영해서 예. 이미 다 올라버린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봐도 지금 D램 고정 가격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오르지 않았죠, 벌써. 주가만 왕창 의미있게 올라서 네. 저희도 속도 조절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근데 단순하게 메모리 사이클이었으면 기존에 우리가 아는 그냥 좋았다 나빴다의 그런 사이클이라면 부담스럽죠. 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파운드리랑 이미지 센서도 엄청 큰 시장이거든요. 네. 카메라에 주로 스마트폰 카메라에 많이 들어가지만 이제 자동차도 많이 탑재가 되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넘버 2인데 이 넘버 1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갖춰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삼성은 여기 분명히 있고 여기에 또 삼성은 또 제가 반도체만 얘기했지만 뭐 폴더블 같은 그런 또 새로운 하드웨어 혁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지금 주가가 반도체만 보고 봤을 때 메모리만 봤을 때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D램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좀 상당히 내년에 좋아질 것까지 많이 반영을 했지만 낸드에서 뭐 업황 따라가는 회사였습니다. 낸드 가격 빠지면 적자, 낸드 가격 오르면 흑자였는데 이제는 그 컨트롤 IC를 확보를 해서 정말 꾸준한 이익이 나는 회사가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년 사이클은 메모리, D램 사이클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이제 또 다른 성장 엔진들이 그냥 꿈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이제 보이는 시점이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는 또 그나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인이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의 미래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 모셔서 다양한 얘기 반도체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숨어있는 다크호스들 그런 식의 포텐셜은 저는 Round 1, fight.